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홍피고요. 좋은 소식으로 영상을 킨 건 아니에요.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보증보험을 받고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 보증보험을 드신 분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이거 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저처럼 꼭 탈출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저의 조건은 안심전세 대출을 받아서 가입이 되는 은행 대출 상품을 가입을 했을 때를 전제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임대인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많이 달라져요. 개인이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 절차가 비슷하실 거고, 보증보험공사에 연락을 하셔서 한 번씩 알아보시는 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저 같은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2년을 계약을 했고요. 1년 정도 살고 나서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먼저 가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하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케이스였습니다. 집이 잘 나가지 않아서 안 나가는 거는 어차피 중도 계약을 해지한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안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 문제는 계약서상 24년 11월 4일이 계약 만기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2-3개월 전에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미 집을 내놨었고 부동산에서도 손님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줬어요. 근데 2-3개월 전에 계약 만료 시점이 이 정도고 보증금 반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보냈었고 네 라는 긍정적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동의에 대한 대답을 문자로 받으셨다면 일사천리로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허그 보증보험에는 문자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증금 돌려주세요 했을 때 집주인이 알겠어요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양식 그대로 올려주셔야 증거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용 증명을 반드시 보내셔야 되시고,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이 문자에 대한 양식으로라도 대답만이라도 해달라라고 하셔야 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서상 만기는 11월 4일인데 실제로 보증보험과 은행대출의 만기 계약은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월 5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11월 4일에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무조건 한 달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임대인분이 법인이신 경우에는 2달 기다리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인분이 개인이시냐 아니면 법인이시냐를 좀 따지셔서 여러 가지 알아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11월 4일이 계약서상의 계약 만료잖아요. 그 하루 뒤, 저 같은 경우는 12월 5일이죠. 임차인의 권리로 등기의 명령을 걸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으나 계약서상의 만료는 되었고 그렇다면 나는 이 집을 나가야 하는가는 절대 아니에요. 집을 나가는 순간에 내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꼭 하셔야 하고,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서류들은 안타깝게도 다 피해자가 떼어야 되고, 인지료, 송달료 모든 것들은 다 임차인이 지불을 해야 합니다. 진짜 솔직히 이거 내면서도 짜증이 많이 났어요. 인지료 내려고, 송달료 내려고, 우체국 갔다가 은행 갔다가 영수증 받아와야 되고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임차권 등기가 딱 걸리는 그 종이 한 장을 받으려고 그 권리를 내가 행사하려면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거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든 어떻게 되었든 내가 먼저 1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무조건 하셔야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안 걸려 있으면 보증보험에 접수조차 할 수가 없어요. 계약서상 계약 만료 하루 뒤에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꼭 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가 더 살려면 대출 연장을 해야겠죠? 은행에 가서 대출 연장을 하시는 건데 3개월,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실 수 있지만 무조건 6개월을 추천을 드려요. 이유는 지금 보증보험 자체가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래요. 기본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고 승인이 나오기까지 3개월이에요. 근데 승인까지 3개월이 났어요. 근데 내가 집을 구해야 돼. 집을 구하는 게 하루 만에 구해지는 게 아니죠. 또 내가 다른 전세 대출로 집을 가는 경우엔 또 대출에 대한 승인 심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은 무조건 넘습니다. 은행에서도 3개월보다 6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거든요. 6개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3개월이나 걸려? 라고 하시는데 3개월이면 빨리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담당자분들한테 짜증내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이게 짜증을 내서 할 상황도 아니고 짜증을 내서도 안 되고, 근데 그분들도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요즘 전세 사기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이게 해내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하나도 잘 안 돼요. 되면은 너무
친절하게 받아주시거든요. 진짜 느껴질 정도로 잘 통화를 해주세요.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물론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가지만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돈을 안 준 집주인의 잘못이 크다는 걸, 다른 분들한테 물론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문제라는 거. 필요한 서류들은 한번 무조건 찾아보셔야 돼요. 전세 계약서랑 내 등본 이거저거 들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제가 여기서 안심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출 연장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대한 사유라고 얘기를 하시면 알아서 해주세요. 왜냐면 보증보험 이행 청구 때문에 연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행분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기서 팁은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이 상환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3개월이 걸릴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심사가 날 것 같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담당자분과 협의를 하시거나 일주일 만에 끝내주세요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차적으로 접수된 것부터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급하게 이사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짐을 냅두고 전입신고를 따로 옮기지 않고 이제 이사를 하시겠지만, 그 집에 있으실 거라면 협의는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명도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고, 직원분이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기다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은행 대출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 이자금을 내야겠죠. 근데 집주인은 어차피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주지 않아요. 보증보험 계약기간의 만료인 한 달까지 지켰어요. 그러면 12월 5일이 되었다는 그 가정하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하러 보증보험사에 가야겠죠. 지역이 파주였는데 서울에 있는 보증보험사에서 접수를 했어요. 지역에 따라 아니면 임대인의 지역에 따라 그 보증보험 접수를 받는 데가 다 다르거든요. 전화로 미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움직이시고, 준비할 서류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필요한 서류들은 등본, 초본,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이렇게 4개는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부를 발행을 해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으신 분들은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의 계좌가 필요해요. 그것도 같이 발급을 받으셔서 이행 청구하실 때 제출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내 은행 계좌 들고 가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내 개인 계좌가 아니고 내가 대출을 받은 그 지점의 은행 계좌입니다. 제가 보증보험에 갔을 때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빨리빨리 이제 접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보증보험 접수가 되고 하루 뒤에 담당자가 정해졌다고 이렇게 알림통이 오거든요. 그때부터 승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접수가 되어 있는 사람부터 승인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부족해요. 보완을 위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선 따로 연락을 주지를 않거든요. 이게 연락이 너무 없어서 불안하다, 너무너무 불안하다 하시면 고객센터나 담당자분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상황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전화 연결이 많이 어려워요. 일에 비해 직원분들이 너무 적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픈 채팅에 허그 보증보험 전세 사기 관련한 단톡방이 있었어요. 사항을 이제 좀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잖아요. 오픈 채팅에 들어가 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월 5일에 접수를 했고 승인 심사가 조금 빨리 나온 편이어서 명도를 2월 28일에 했습니다. 진짜 행운이죠. 직원분들이 엄청 그때 애를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이사가는 집까지 딱 타이밍 맞게 공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명도를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 안에 중도상환하면 수수료 없다고. 수수료 없이 이제 중도상환을 할 수 있었고요. 명도일이 진짜 끔찍합니다. 그 하루가 너무 끔찍해요. 명도일은 10시랑 2시 타임 이렇게 있어요. 명도일 당일에 10시까지 서류를 접수를 하면 11시 반 이전에 보증금이 이제 들어오고요. 2시 이전에 하면 4시 반 이전에 들어와요. 명도일에 어떤 걸 해야 되냐? 일단 공과금 정산을 해야 돼요. 우리 전기, 가스, 수도, 그리고 관리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아침에 9시 딱 되자마자 전화를 돌려야 됩니다. 전기, 도시가스공사, 수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정산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합니다. 만약에 혼자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어려워요. 공과금 정산을 다 하고 나서 관리비를 정산을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그 호스 대표자님한테 보냈거든요. 계좌 이체 내역도 있어야 되고 그 분의 전화번호가 적힌 그 문자로 경기도 파주시 몇 동 몇 호 관리비 완납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관리인 대표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문자 양식을 받아야 돼요. 모든 공과금과 관리비 정산은 그 명도일 당일날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촉박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사를 아침에 하잖아요? 식은땀 흘리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사가는 집이 공실이 새로운 집의 주인분이 착하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수전을 교체를 했는데 교체 비용도 아직 못 받았고, 저는 이사갈 집을 이미 한번 그것도 계약 만료 10일 전에 갑자기 계약금을 줄 수 없다. 계약한 집에 대한 계약금을 몰치당했습니다. 아니 10일 전에 갑자기 돈을 못 준다고 하면 이거는 뭐 사람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얘기죠.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날리고 수전 교체 비용은 수전 교체 비용대로 못 받고
대출 지연 이자는 대출 지연 이자대로 나가고, 그래서 저는 민사를 걸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소장을 혼자 작성을 해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나홀로 소송의 외로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정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은 소장 쓰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뭐 법무사에 맡기거나 다른 전문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비용까지 감당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금 정상, 관리비자 정상까지 완납이 되면 내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요. 10장 이내로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뭐 안방, 방, 화장실, 베란다, 현관문 사진, 신발장 사진 이런 식으로 10장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최대한 각도랑 비율 조절하셔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자르는 서류나 사진들은 무한 요청이 와요. 명도일 당일에는 생각보다 연락이 빨리빨리 돼서 저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수도 같은 경우에는 당일 정산이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승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금으로 얼마가 나왔고 얼마에 대한 그 영수증이 나와 있다면 영수증 금액대로 현금을 준비하셔서 집안 내부에 두시고 내용증명상에 현금 승계 위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싱크대 하부 서랍장 첫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넣고 현금도 그 자리에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확약서를 작성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수도 현금 때문에 자필로 확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확약서가 좀 글씨체가 엉망이긴 한데 집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문제가 없다 라는 그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불이 나게 급히 확약서를 막 작성을 했어요. A4 용지 뒤에다가 그것까지 찍어서 이제 사진으로 접수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 명도일 날에 허그에서 사람이 나왔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어플로 진행을 합니다. 허그 안심전세 어플을 무조건 깔아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로그인할 때 인증서가 필요해요. 그 인증서 꼭 준비를 하셔서 그날 무리 없이 접수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공실이고 집주인분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보증금이 늦게 들어왔어도 입주는 빨리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오전에 명도를 못 마치셨다 하시면은 오후 타임으로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후 타임에 진행을 해서 3시쯤? 3시 반쯤 이제 은행으로 환이 됐고요. 보증금이 은행을 거쳐서 은행에서 대출금을 제외하고 제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해주는 순서예요. 오후로 이사가 밀리시는 분들은 이삿짐 하시거나 할 때 좀 양해를 구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오전 명도인데 서류나 이런 것들에서 소통이 잘 안 되면서 오후에 입주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오후에 입주를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시고 이제 입주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보증금이 반환이 조금 늦게 돼서 입금을 조금 늦게 할 수도 있다라고 임대인분께 미리 양해를 구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없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명도까지 완료가 되고 그 통장에 보증금이 들어오잖아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받으려고 한 3개월? 진짜 고생한 거는 진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 많잖아요. 끝나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증보험 가입자는 전세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만큼의 스트레스는 똑같아요. 내가 돈을 받는 건 받는 거고 가해자는 연락도 안 되고 이러면 진짜 답답한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 만약에 임대인이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요. 해야 하는 절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이 구치소에 안 간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는 그런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진짜 가해자들은 처벌을 진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집 뺏기고 그냥 뭐 압류당하고 압류도 금방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직접 뭐 임차권 등기 걸어야 되지 뭐 소송해야 되지 너무 바빠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돼야 보증보험도 그래야 적자가 좀 줄어들겠죠? 꼭 힘을 내셔서 나중에 저처럼 웃으면서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